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어제 상장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힘이 너무 약하다 싶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밀어 올리더니 지금은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예요. 내일 시큐레터도 조금 시원하게 잘 싸줬으면 좋겠네요. 공모가는 12,000원이고요. 이번에도 대신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었죠. 자, 시큐레터는 일반 16,000주 풀청약자의 소수점이 0.71로 높은 데다가 최대 한도가 9,600만원으로 아주 높지가 않다 보니까 풀청약자가 21,077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수주를 5, 4, 6앱을 적용해서 다 나눠주기에는 모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려 7, 4, 8입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0.7도 탈락, 0.8부터는 한 주씩 올림 배정을 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배정을 한 뒤에 남는 단수주를 차순위로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추첨 배정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6,000주 풀청약자 중에서도 비례 5주까지 못 받은 분들이 계시고요. 2,400주는 또 아예 잘려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청약 한도가 이렇게 낮고 풀청약자의 소수점이 높을 때에는 5, 4, 6입을 따져서 하기보다는 무조건 좀 안정적으로 청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죠. 우리 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수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 미달 당연히 없었고요.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4%입니다. 3개월 비중이 12.94%로 가장 높고요. 1개월이 0.8%, 6개월이 0.23% 정도가 존재하네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185만 2,996주, 25.18%에서 23.42%로 소폭 감소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2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억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보다도 또 훨씬 더 가볍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시면 국내 기관이 43.57%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기존 주주가 35.54%, 그 다음이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정체와 투자 단가 정도는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상장이랑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 그리고 리아드밸리 컴퍼니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법인 주주의 비중이 지금 가장 크긴 하죠. 이 리아드밸리 컴퍼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투자 기관입니다. 시큐레터가 사우디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들은 보호예수를 확약을 하진 않았지만 장기 투자를 결정을 하고 국내에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는 않았다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상장일에 정말 쏟아져 나오지 않고 묶이게 된다면 우리 생각보다 유통 가능 물량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유통 물량이 19.41%까지 감소할 수가 있고요. 금액으로는 약 184억 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 100억 원대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 스마트 레이더보다는 시큐레터에 걸었던 기대가 더 컸던 거죠.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를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통해서 참고를 해보면 RVC나 KDB 산업은행 이런 시리즈 B 투자의 투자 단가는 7,374원이었어요. 공모가 12,000원보다 저렴한 수준이죠. 근데 2022년에 실시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13,257원이거든요. 공모가 12,000원보다 높아요. 비싸게 산 거예요.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VC들, 벤처 캐피탈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좋게 보긴 했어요. 주가가 공모가보다는 한참 오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라고. 네,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 비율은 14%로 높지 않고요. 유통 물량은 23.42%, 기존 주주 8.32% 존재하고요. RVC가 진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유통 가능 물량은 더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2022년에 투자한 VC들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또 높다는 것도 체크를 했습니다. 자, 유통 가능 금액은 약 222억 원, 200억 원대 초반대고 시가총액도 949억 원으로 1,000억 원 미만이라서 단타의 수급이 붙기에 좋은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유통시총이 200억 원대였던 케이스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따상을 찍은 종목들도 꽤 보이고요. 그리고 오픈롤이나 프로테움텍처럼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았지만 상장일에 좋은 성적을 낸 것들도 있었고, 또 코넥스 이전 상장인 빅텐츠까지도 99%까지 가졌었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가장 최근 상장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고가 기준 110% 정도를 기록을 했었죠. 아무래도 25년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이고 또 상단에 초과했다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다면 공모주의 수급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여전히 조금 깐깐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자, 시큐레터는 지금 조건만을 놓고 본다면 오픈롤이나 스튜디오 미르하고 가장 비슷하거든요. 시가총액이 9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 사이면서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 초반대였던 친구들. 그러면 오픈롤은 고가 기준 210%를 찍었고 스튜디오 미르는 따상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시큐레터도 따상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모가에 대한 부분은 좀 깐깐히 여전히 따진다면, 사실 올해 상장한 사이버 보안 기업인 센즈랩, 모니터랩, CQ센 이 친구들에 비해서 실적은 현저히 안 좋은데 시가총액은 더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시큐레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RVC의 물량이 묶여서 상장일에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는 과거에 진짜 기본 따상 이상은 기록을 해줬었거든요. 최근에 상장한 코츠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요. 코츠는 4개 종목 동시 상장이다 보니까 수급이 분산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만약에 정말 단독 상장이었다면 얘도 따상 이상을 찍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큐레터는 단독 상장 일정이니까요. 진짜 이 정도로 가볍다면 따상 정도의 수익률은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가격 밸류에이션 이런 거 떠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조금 복기해 보자면 코츠나 MI처럼 아예 최종 확약도 꽤 높고 진짜 확실하게 가벼운 조건이 된다면 시초가보다 장중에 더 뜨는 경향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시초가가 조금 높게 떠서 출발한 다음에 극초반에 물량을 쫙 뺐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고, 큐리옥스나 빅텐츠처럼 비교적 가볍기는 한데 어떤 이유에서든 시초가가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수급이 붙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둘 다 기대가 전혀 없던 종목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랬었죠.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처럼 가벼운 게 맞긴 한데 주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약간은 애매하다. 근데 생각보다 시초가가 높게 떠서 출발을 한다 싶으면 장 초반이 고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복귀해서 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시큐레터는 어떤가요? 우선 확약 비율이 코츠나 MI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낮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CQ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면서 현재는 적자 기업이라 주가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전략인데, 조건만 봤을 때는 한 따상 근처 150% 정도 그 이상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 3만 원대 이렇게 조금 목표 수준을 정해두고, 만약에 시초가부터 근처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장 초반의 상황을 봐서 저는 바로 매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벼워서 혹시 모르니까 오랜만에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보려고요. 이거는 근데 그냥 제 전략일 뿐이고요. 상장일의 주가 흐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우선은 아주 시원하게 좀 올라주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스펙 경쟁률 영상으로 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